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첫날 벌써부터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최상병 특검 발언에 대해 당 대표 권한 받기라는 비판이 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특검 법안을 법사위 심사대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첫날부터 축하는커녕 특검을 말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돌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됐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고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당정 간 화합을 도모하는 오늘 저녁 자리에는 신임 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부터 격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엄마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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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은 사퇴하라! 정치 편향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누가 인사가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올 수 없으니까 벌써 생각을 합니다. 꼭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제3자 추천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뽑힌 최고위원들의 입에서입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러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다. 이런 얘기죠. 침범해선 안 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당대표라고 해도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없고 당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61조는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오늘 몇몇 최고위원들이 이걸 강조하다 보니 첫날부터 한동훈 견제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따라 붙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 의원님. 예. 오늘부터 견제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최고위원이 당선된 지 이제 하루 시작됐는데요. 어찌 보면 최고위원들 각자의 어떤 존재감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어쨌든 이견에 대한 존중과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생각이 다른 최고위원들을 어떻게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지, 어떤 토론들이나 치열한 과정들, 또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쳐갈 것인지가 한동훈 대표의 또 과제이기도 한 그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님. 네. 당대표 당선 다음 날 보통 저런 목소리를 자제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당 대표의 권한이고 그 이상은 권한 바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의원이죠. 저 당에서 한번 쫓겨난 분이죠.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난 보내고 일주일 지나면 작업 시작될 거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시점을 보면 축하난이 오기도 전부터 소위 말해서 친윤 최고위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아침 방송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당원 당규에도 맞는 말인지도 저는 불분명할 뿐더러 최상병 특검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함께 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판단,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대표라면 이 대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적어도 최고위원 정도 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권한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의견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적절한 대표로서의 의사 표명이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김보엽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 원외대표라고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당신은 배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표라고 해서 함부로 깝치지 말아라. 이런 은근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어제 한동훈 대표 당선 축하 논평을 내면서 한동훈 대표의 앞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것이라고 논평을 했는데 그 전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끝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바운더리, 경계를 딱 정해서 당신은 이 안에서 놀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당선된 5분을 보면 2분이 한동훈 대표와 가깝고 3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최고위원회가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 면전에서 한동훈 대표가 낯뜨거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다. 예. 그래도 인요한이나 김민전 최고위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잖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방송에도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방송에서 점잖은 편이신데요. 그런가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마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김재원 최고위원이 앞서 들으신 발언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 대표는 나를 교도소로 골인시키려고 했던 분, 이른바 그래서 골메이트다. 그래서 친한계인 소울메이트와 나 같은 골메이트가 같이 최고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성균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아마 이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젊어서 신조어를 제일 잘할 텐데 예. 저 골메이트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예. 들어봤고 그 소울메이트를 어떻게 맞추고 싶으셔가지고 억지로 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당대표께서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요 정도 수위면 다양한 의견이 아니고 그냥 단순 비판입니다. 예, 단순 비판이다. 예, 단순 비난이고 저는 그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지금 원희룡 후보의 역할을 연장으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김재원 최고위원께 제가 후배로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원희룡 후보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소장파 혁신 뭐 이미지 다 버리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철을 밟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골메이트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김보엽 의원님, 이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물론 이 뒤에는 그 갈등이나 마음의 앙금을 지우개로 지웠다라는 표현했지만 이게 다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얘기가 첫날부터 나왔으면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워집니까? 사람 감정이라는 게 한 번 예. 상처받은 거는 계속 남아있기 마련이고요. 그게 이제 사사건건 튀어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 얘기는 저는 앞서 한 얘기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막아줄게. 혹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절대 하지 마. 저는 이런 식의 얘기로 들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서서
자폭전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는 최고위원회가 자폭 최고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정치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맞서서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투로 치면 한동훈 대표는 그 정통 복서, 인파이터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직하게 싸우는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겉으로 빙빙 아웃사이더로 돌면서 네. 툭 치고 해서 아웃복싱을 한다는 거죠. 슬슬 감아서 몹시 괴롭힐 겁니다. 예. 이걸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 조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길 출근길이죠. 당원,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죠. 원내대표의 권한과 대표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제가 오신환 송갑석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의견이 우선이다 이런 발언을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요. 그리고 당내에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오신환 의원님, 예. 원내대표 권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답으로 이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헌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 뭐 당대표의 권한과 원내대표의 권한을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모든 정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 있지만 당대표의 권한을 좀 다소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분리시킬 수도 없고요. 또 최고위원회의 9명의 구성원 중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견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이 다른 정당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일성을 갖고 한동훈 대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여론조사와 당 투표에서 62.8%의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민심이나 당심을 얻은 한동훈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다른 최고위원이 사실상 그렇게 그냥 단순히 다른 이견이라고 해서 딴지 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용산과 친윤이 극구 저렇게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맞서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2위, 3위 후보 그리고 4위 나머지 세 분의 후보들의 총합을 합친 2배 정도의 득표율을 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폭풍 뚫고 민심의 한복판으로 그리고 그런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겠다고 한 그 미래로 가겠다고 한 그 의지가 네.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그런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송 의원님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국회가 열리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게 되는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국민의힘의 8표의 이탈표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한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막는 역할을 일정하게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그 당헌을 들어서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원내대표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국회 운영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당의 당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죠. 그걸 이제 말장난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당론은 저는, 당 대표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죠. 그다음에 무 자르듯이 이것이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이것이 당대표의 권한이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바로 뭐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견제가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그 대표도 아닌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에 대한 말씀이 네.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뭐 제 기억에 최고만 3번 하신 거의 직업이 최고이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국회에서 예결위 활동도 같이 하고 방송 토론도 같이 했었는데 이분은 꼭 뭐 지금 뭐 친윤 성향이다라고 해서 2달 후, 3달 후에도 친윤일 거다. 뭐 이렇게 재단될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친윤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재단될 수 있는 분은 아니어서 이게 뭐 나무당 이야기라 좀 약간 불구경 같은 네. 그런 재미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김재원 최고의 활약이 좀 여러 가지 또 관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고 나머지 뭐 최고위원 당선자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도부 구성 그래픽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김보엽 위원과 오신환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득표율은 이렇고 일단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동훈 당대표가 원하는 인사로 세울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 협의를 거칩니다. 예. 협의를 거쳐서 지명하는 거지 합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국민의힘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에 전당대회 전국 당원대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선출된 최고위원이 있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는 하되 대표, 조국 대표가 예.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하고 탄탄한 논리를 갖춰서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지금 네.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인사로 세운다고 한다면 네. 지도부 구성은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성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예측하기로는 총 9명의 최고위원 구성들 중에 과연 친한이라고 하는 최고위원 구성들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나중에 뭐 표결까지 갔을 때 그럼 표결로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과거에 이 집단지도 체제 일대와 달리 단일지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게 당대표가 최고위의 의결 없이 예. 협의 후 지명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과거에는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그 의원들이 의총에서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던 것을 당 대표가 협의 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위 의장을 바꾸느냐 마느냐 이런 뭐 논의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2명의 당대표의 권한으로서 최고위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뭐 분류되고 있는 3명의 선출직 비한이라고 하는 3분과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합쳐서도 나머지 5명은 한동훈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위의 구성으로 만들 수가 있다. 과반 가능성이 있다. 예, 이 말씀이네요.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출근길에 앞서 들으신 얘기 말고도 여러 답변들을 했습니다. 모아봤습니다. 이게 문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 제가 몇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병 특검법 반대 여론 좀 취합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절우지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에요. 오늘 민주당에서 한동훈 신임 지도부에 요청한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첫날인데 그런 걸 내놓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저렇게 정치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되네요. 제3자 필요법은 발의를 하시는 뜻은 가만히 말씀드린다고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제 제안을 그냥 거절하셨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첫날부터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오신환 의원님, 처음에 답변을 많이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상당히 답변을 많은 질문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이게 가장 핵심으로 저는 봤습니다. 당내에서 계속 이게 갈등 요소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던 그 과정은 초재일관 본인이 국민을 바라보고 본인의 소신을 밝혀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뭐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표가 돼서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내에 다른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특검을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미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당 내부에서도 저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치열하게 그것을 설득해내고 방법을 찾아가는 길을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부터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원내 의원들을 통해서 어쨌든 원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그런 제3의 특검이 관철이 안 된다면 그럼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 국정에 대한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 네. 어떤 안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다시 재질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송 의원님, 네. 우리는 대표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라는 답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답을 활자로만 듣다가 예. 아까 풀로 그 이제 첫날 출근하면서 문답하는 걸 들으니까요. 그 어쨌든 한동훈 대표 특유의 화법은 여전히 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유 화법 어떤 겁니까? 특유 화법은 어쨌든 A라고 하는 걸 물으면 A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본인의 경쟁자나 예. 또 본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답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답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험난한 첫날이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본인 출근하기 전부터 라디오에서 2명의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벌써 이제 포문을 연 거고요. 뭐 당청 관계에서부터 당내 관계까지 여러 가지 그 산적해 있을 건데 우선은 민주당이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런 말 하기 이전에 지금 가장 노정된 문제는 2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에서 예. 용산 출장소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오명을 벗어 던지는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당내의 그 지나친 분란까지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본인의 일에 우선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전성균, 김보엽 의원께 차례로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제일 기대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장면 어떨까 궁금해요.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조국, 한동훈, 허은하 이렇게 당대표들하고 만나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예상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대표끼리 만났을 때 다 예. 이미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벽을 치고 할 말만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 후보께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협력할 것은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국 대표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장면일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3월 창당 이후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제안했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 뭐 다른 일정이 있다 이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나겠죠. 그 당 대표가 됐으니까 조국 혁신당의 예방을 오든 우리가 예방을 가든 만날 겁니다. 만나게 되면 조국 대표는 아마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 뜨겁게 환영을 해줄지 고민할 겁니다. 예, 뜨거운 환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보충해 볼까요? 예, 보충해 주시죠. 네, 짧게요. 네, 짧게. 이재명 대표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고, 조국 대표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낸 사람을 만나는 거고, 물론 이제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준석의 당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쫓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3년 가까운 임기는 어떤 그 사면 초과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부활전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는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것인데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나 했더니 뒷말이 살벌합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이 곧 들어간다고 예고를 한 건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얹어서 오늘 법사위에서 다뤄졌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나 공청회를 연 뒤 소위로 상정하기로 한 건데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한동훈 당대표 취임 첫날부터 야당의 공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는데 법사위는 뭐 열면 뜨겁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는데 잠깐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합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들을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네, 수석 전문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뭐 하고 계십니까? 검토 보고 해주세요.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진을 바로 그거는 왜 침해하시나요? 자, 우리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첫날부터 너무한다. 이게 국민의힘 위원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만 공교롭게 있었는데 요즘 법사위의 활동들을 보면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특검법, 탄핵안, 입법 청문회 말고는 과연 민생 법안들은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가 저것이 과연 국회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만한 일인가.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세 명만 갖고 지금 모든 법안들을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다시 좀 정상적인 국회 활동들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들도 처리하는 거는 여러 합의를 통해서 좀 생산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런 것들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저께 당선이 됐는데 저런 것들이 바로 한동훈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무슨 이게 과거의 일로 사적인 어떤 보복과 사적인 감정들로 지금 국회가 다 운영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께서도 한동훈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동훈 특검법 받아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2심 항고심 이후에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조국 대표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지금 2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상고심 빨리 이 확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송갑석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이걸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함의 우선순위는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검찰 조사가 그런 의혹들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론과 국민들한테는 현재 가장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히 뭐 그 앞에 제기됐었던 여러 법무장관 재임 시절의 의혹들도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됐었던 댓글팀에 관한 것,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외부 제보도 아니고 내부에서 불거지는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한동훈 여론조작, 뭐 정밀조사 TF 이것을 곧 출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러한 면밀한 이러한 TF 활동을 통해서 조금은 시차를 두고 오늘 하는 것보다는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에 우선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TF를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좀 시차를 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긴 하되 며칠 있다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자, 조국 혁신당 지금 박은정 의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요. 그 먼저 오신환 위원께서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별일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왜 이런 일만 하냐, 정상적인 걸 안 하느냐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국방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오물풍선 오늘도 날아와서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이런 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보 현안에 대해서 국방위가 열려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임위의 공통점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국방위는 심지어 상견례도 안 하고 양당 간사도 뽑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첫날이 문제가 된다면 다음 날이나 일주일 뒤나 한 달은 문제가 안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점 문제는 아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 이제 겨우 대표된 지 한 달 됐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찬성하시리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해왔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 결점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 결점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검찰이 단 한 번도 한동훈 대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전당대회 그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를 했는데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뜻하는 이유도 민심, 국민의 눈높이를 근거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자신과 관련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오늘 나왔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기본이 안 된 것을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물었고요. 다음 장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답으로 이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성균 의원님, 개혁신당 입장이 상당히 궁금해요. 애초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지금도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당은 탄핵 만능주의나 특검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만 하면 특검하고 뭐만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 정치 국면을 좀 경계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좀 반성해야 될 게 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 5대0 라이브에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지금 과연 뭐 하고 있나? 170석 가지고 있어서. 근데 지금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무명이었는데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잡겠다고 갈등 빚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인지도까지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미 유명한 한동훈 당대표를 어디까지도 올려놓을지가 걱정이고, 저는 근데 또 반면 또 이번 전대에서 뭐 패스트트랙 뭐 공소 취소나 댓글팀 의혹 관련돼서 상처가 많은 승리를 하셨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덮느냐가 문제인데 당내에서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 또 억지로 또 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방식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 수락연설 뒤에 기자들하고 문답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오신환 의원님, 네. 검찰의 수사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은 적절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최초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뒤이어서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때 저희가 총선 과정에서도 저 이야기를 언급했다가 결국에는 사퇴 요구를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제3의 공간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우회적으로 검찰 출신의 한동훈 대표께서 그 부분이 검찰이 좀 더 고민하고 고려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예. 좀 부적절했다라는 측면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송 의원님, 이게 어쨌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본회의로 올라가겠죠. 통과도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청회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안건으로 다룰 건지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걸 오히려 아까 제가 뭐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도 피의자가 정했죠. 장소도 피의자가 정했죠. 예.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휴대폰 제출을 검사들이 해가면서 했던 방식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과연 그 전까지는 검찰이 도대체 뭐 하느냐? 소환도 않고 조사도 않고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검찰이 하는 조사가 그런 거냐? 니들이 출장 가서 부르는 대로 가서 휴대폰까지 제출하고 그것도 토요일이 좋아하니까 토요일 날 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구나 이렇게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가서로 불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이렇게 스스로 특검을 향해서 자초하고 있다. 이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 이 말씀이네요. 자,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진상 파악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대한 수사팀 반발이 예상돼서 김 여사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차분히 진행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김보엽 의원님, 이렇게 되면 지금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진상 파악 혹은 감찰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감찰을 거부한 거죠.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특징이 배신과 항명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보고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감찰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네.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것은 직을 던지는 겁니다. 직을 던지는 거다. 전성균 의원도 비슷하게 보세요. 직을 곧 던질 것이다.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성역 없는 조사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한 것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거취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우리 개혁신당은 어떤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떤가가 어떤 겁니까? 개혁신당 만약에 거취를 정치권으로 생각한다면 예, 개혁신당은 늘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네. 입당 제안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마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이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송갑석 의원님 짤막하게 20초씩만 앞으로 거취 결정이 나올 것이다. 어느 시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를 한번 들어보고 끝낼게요. 일단 뭐 감찰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대검이 좀 물러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일단 일선 수사팀의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고 지금 사표까지 제출한 그런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이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법 앞에 예외나 성역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또 총장을 패싱하고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를 제3의 공간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검 차원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진상을 파악한 후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언급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참 검사들이 검사스럽게 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 본인 임기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총선 때 대패를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죽어가는 권력이구나라고 저는 칼을 들이댔다라고 저는 대단히 검사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그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진상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끓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들끓어야 될 것은 뭘까요? 경호처에 가서 휴대폰 제출하고 신분증 제시하고 했던 것에 그 많은 검사들 중에 들끓었다는 검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검사들이 검사스러운 짓들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국회가 개원을 하면 또 다른 골칫거리가 바로 화분입니다. 1000개가 넘는 축하 화분이 밀려와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까운 걸 모두 버리려고 했다가 저희 보도 이후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엔 2개월 가까이 꽃과 나무가 가득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보임을 축하하는 화분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문제는 의원실에서 다 가져가지도 못할 정도라는 것. 8만 원 정도 하는 미니 호접 화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배송 일자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이거 대체 몇 개나 될까요? 지난 19일 기준 동양란 852개, 큰 나무 화분 182개를 포함해 총 1241개입니다. 처음에 개원했을 때 좀 심했거든요. 하원이었어요, 완전히. 그나마 빠진 게 빠진 게 이거예요. 앞으로 다 나와요. 그럼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역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크로톤 화분입니다. 요거 요 정도 사이즈면 14만 원 정도 된다고 방금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황금죽 화분입니다. 이거 12만 원 정도로 가격 나옵니다. 여기 놓인 화분 총 1억 98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주 각 의원실에 21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일괄 폐기한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업무 추진비, 유관기관 협력비 같은 명목의 돈으로 화분을 사서 보냅니다.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배달된 축하 난과 화분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몇 달째 국회 한켠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강자가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저희 최고위원급에서 상대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상대하겠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현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인터뷰 때는 대통령이 원전 발표했을 때잖아요. 당일날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굉장히 황당함을 표시하셨는데 네. 그 뒤로 잘 된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알고 보니까 원전 발표가 아니고 네. 석유 개발 발표. 그렇죠. 네. 알고 보니까 그 석유 개발 발표가요. 동해 석유 개발 발표가 이미 1월 달에 그 석유공사에서 발표를 했던 사안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왜 대통령이 몇 달 지나서 굳이 발표를 했을까? 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나서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대정부 질의가 파행이 되면서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사실 대정부 질의를 제가 계획하고 있다고 못했는데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1월 달에 이미 발표된 동해 석유 개발 그 프로젝트를 굳이 대통령이 왜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하느냐? 무슨 큰 사건인 것처럼 발표를 하느냐? 예.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막 주가가 오르는 건 또 뭐냐? 그리고 나서 그럼 주식을 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걸 금감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또 그리고 나서 대단한 어떤 진도가 나가냐 하면 물론 국회하고의 교착 상태가 있지만 무슨 특별히 진도가 나갈 일도 없죠. 예. 그러면 대통령의 발표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냐? 좀 이상하죠? 네. 예. 네. 그때의 반응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황당합니다. 저는 굳이 대통령이 이제 첫째 저는 그 프로젝트 자체도 시대착오적이고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그것을 몇 달 후에 이미 발표된 것을 대통령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발표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석유가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시추를 한다 만다 하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조용하잖아요. 세계 정말 그게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났으면요. 지금쯤은요. 세계 석유 시장이 원유 시장이 들썩거려야 되는 거죠. 예. 뭐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조용하네요. 네. 앞서 이제 출마하실 때 모습인 것 같은데 한동훈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 네. 대표가 됐죠.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로 하면 2위로 나오잖아요. 네. 왜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대선 주자 2위는 당연한 게 우리나라는 양당제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주자라고 일컬어지니까 당연히 2위가 나오겠죠. 네. 그럼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커다란 어떤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정 과제에 대해서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저 수많은 얘기들 중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 있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떤 부분의 메시지를 주로 내고 있다고 보세요? 주로 야당을 헐뜯고 있죠. 헐뜯는다? 네. 야당 대표를 주로. 예. 네. 주로 야당과 야당 대표를 헐뜯고 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대선 지지율은 실제로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이제 이게 양당제다 보니까 반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지지율이겠죠. 예. 네. 상대를 내가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만 좀 더 드릴게요. 영부인 조사 방식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어제 발언이 있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어제 MBC 100분 토론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구체성입니까? 아니 사실은 지금 보면요.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그 영부인을 조사를 하는데 영부인을 소환해서 영부인을 조사한 게 아니라 영부인 남편의 사무실에서 그 검사들이 소환돼서 검사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몰수당한 상태에서 그 검사들이 마치 조사당한 것 같은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저는 이런 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래서 저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주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기가 막히는 이 감정을 정치인은 대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수준의 얘기를 그냥 하는데 그걸로 국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면 여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의 의견, 나는 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까지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그 발언과 입장 표명은 부족했다. 저는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견해가 표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제3자가 중간에서 그냥 아주 정치적이지 않은 제3자가 중간에서 마치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 중간에서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듯하다. 지나가면서요. 그렇게 들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 추천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당내에서 관철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망가는 것 같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양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이에서 제3자 특검이라는 중간 견해를 내놓은 상태에서 구체성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제3자 특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법안을 발의를 해야죠. 그런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 법안을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발의하도록 하던가 뭐 아니면 어떤 법안의 내용을 본인이 뭐 초안을 잡아서 아니면 어떤 내용을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권력 투쟁이고 찬반이 있으면 그 찬반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활동을 하셔야죠. 당 내에서. 뭐 저희는 그 대법원장 3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법원장 특검을 한 사례에서 성과가 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BBK 특검이 그랬죠. 자, 정봉주 후보가 예상보다 전당대회에서 지금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예상하셨어요? 저는 뭐 선전할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선전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이현주 후보가 지금 5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추세는 언제쯤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세요? 이제 뭐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 부산의 딸이니까요. 부산에서 정치를 했던 정치적 기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희망컨대는 부산에서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부울경을 할 때. 부울경이 이번 주말에 있죠. 그리고 이제 대개는 민주당의 보통 그 정치적인 변곡점은
호남에서 나옵니다. 예. 호남을 지나갈 때.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10%가 제가 알기로는 10%가 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호남이 보통 민주당에서는 정치 의식이 높은 분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호남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사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모여 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네, 한 40% 되나요? 네, 한 거의 뭐 반 가까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권리당원 그리고 또 제 지금 정치적 기반이 또 수도권이기도 하고요. 네. 지역구가. 그래서 실은 이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죠. 사실은 이제 권리당원의 이 어떤 그 집단 지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도권을 올라가서 호남을 지나서 수도권을 올라갈수록 사실은 조직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큰 예를 들면 뭐 지명도라든가 큰 틀에서의 어떤 대중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되는 선거가 되는 네. 거죠. 이현주 후보는 몇 등을 지금 목표로 하세요? 뭐 선거라는 것은 모두가 다 1등을 목표로 하죠, 당연히. 예. 네, 아유, 그런데요. 네, 우문이었나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보면 3, 4, 5등이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고요. 지금 이제 10% 정도를 채 깐 상태고 앞으로 한 90%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정도 지나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예. 아마 여론조사가 또 30%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 했을 때 대개 제가 권리당원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더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결과를 네. 보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산이 되면 확실히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는 뭐 수석하면 좋지만 네. 그건 아니더라도 차석 정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제 외연 확장. 그래서 제가 상대를 더 잘 안다. 그런 거 하고 실제 이제 민주당이 제가 그동안에 이 윤석열 정권이나 상대하고 더 맞서서 잘 싸운다. 예. 그리고 이슈 파이팅을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정권을 잡고 집권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주당이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한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냐. 이 점에서 저는 제가 8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한 이 산업 출신, 네.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강점을 나타내고 또 여기에서 저 사람이 꼭 필요하다. 상대를 잘 알고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민주당이 정말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당으로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당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런 점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어필을 해야죠. 네, 그게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네. 동진 정책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네. 선거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인터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네. 자세히 네, 듣고요. 그게 오늘 우리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정책이라서.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된 지금 제가 것이라 못 대표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예, 한 걸로 아니요로만 답을 주시기 기억합니다. 바랍니다. 이진숙 내정자님,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답변하지 예, 아니요로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로 답해달라. 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의 방식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을 묻기 위해서겠죠. 물론 답하는 입장에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대표가 물은 게 폭력입니까? 영화를 좌우로 갈라치고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낙인 찍고
언론 보도가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폭력이라면 이런 것들이 진짜 폭력 아닙니까? 그리고 제 질문에는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어른 양말이랑 애기 수건이랑 같이 빨긴 좀 그렇잖아요. 컴팩트한 비트 캡슐로 따로 빨래 때가 쏙쏙쏙. 빨래양 적을 땐 비트 캡슐 울트라 컴팩트. 꾸밈 없다고 꿈이 없나요? 찾았다. 누구에게나 드림카는 있으니까. 엔카84. 드림카, 엔카로 팔고 사고. 나의 드림카 플랫폼 엔카. 성공은 원래 한 번에가 아니라 하나씩이다. 마침내 만나게 될 내가 바라던 나를 위해. 성공은 언제나 한 번에 빠르게, 아니 하나씩 바르게. 주비스 다이어트.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